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 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 원, 작은 형 30만 원, 막내 20만 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기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 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 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급히 비행기를 탔지만 연착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언니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동생은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연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형제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왜곡되고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입니다. 대화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 한마디로 결국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 문제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실제로 한 가족은 이런 대화를 통해 큰형은 금전적 지원, 둘째는 주말 여행, 막내는 매일 영상통화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면 정기적인 형제자매만의 모임을 갖거나 함께 추억 앨범을 만들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민감한 주제는 채팅방에서 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 문제 등은 첫째,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듣고, 둘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셋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처럼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20년간 연락하지 않던 두 자매가 조카의 결혼식에서 엄마 닮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으며 오랜 갈등을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거나 통화하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힘든 일은 서로 상의하며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얻은 어쩌면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40년 넘게 돈독했던 자매 사이가 동생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죠. 부모님의 편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사이에서 언급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내가 평생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희생해야지 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형은 아들이 오해받았다며 격분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여쭤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자녀 세대와 관련된 의심은 형제간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의심이 든다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50대 중반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롭긴 해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했는데 결국 두 자매는 연락을 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 아이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는 비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다. 동생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이 일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직접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교와 강요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형, 의사인 작은형, 일반 회사원인 막내, 세 형제가 각자 형편껏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50만원, 작은형 30만원, 막내 20만원 모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이 퍼져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고 큰형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용돈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언니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합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모두 큰 희생이자 도움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부모님 임종 때 너는 없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70대